4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 잠시 뒤 10시입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 오늘 검찰의 핵심 조사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심 의원에 대한 사법적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손 변호사님. 사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상 혐의가 밝혀진 게 없었는데 검찰에서 지금 다시 조사하는 거죠, 지금? 경찰에서의 조사가 굉장히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보강 수사를 벌였는데요. 굉장히 열심히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 피해자 여성을 2차례 불러서 진술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그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그에 그치지 않고 통신 기록도 찾아보고 계좌 추적까지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이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했는지는 외부적으로 밝혀지진 않지만 상당 부분 여러 차례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지고 있는 증거 자료를 토대로 오늘 심의원을 불러서 그 당시에 성관계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물어보게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최초에 이 피해 여성이 성폭력이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강간의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진술이 바뀐 부분, 왜 그렇게 바뀐 과정이 있었느냐, 그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진실이 성폭력인지 소위 말하면 강간이죠. 강간인지 아닌지를 검찰에서 면밀히 수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경찰이 검찰로 넘길 때 심 의원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었습니다. 의견을. 그렇게 의견을 달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할까요? 만약에 한다면 언제쯤 결정이 될까요? 일단은 성폭력 사건은 사실은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가 2차례 진술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따라서 기소 여부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밝혀진 사실 중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한 이후에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했다는 점, 그리고 합의금으로 제안했다는 점들은 사실은 보통의 형사 사건을 보시면 이 피해 사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런 그 이후의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네. 그 피해 여성이 지금도 피해를 당했다라고 진술을 하면 기소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사건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거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서 이번 달 안에는 기소를 할 방침이라고 하니까요. 기소 여부는 조만간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 교수님. 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이 심학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상정될 예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검찰이 기소하지도 않았고 재판 결과는 더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예정대로 이게 상정이 된다고 하면 처음으로 어떤 윤리 문제로 이게 제명안이 통과될 수 있을까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일단 제명이 의결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 기소 여부도 결정이 안 됐고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도 결정이 안 됐으나 국회의원의 이른바 품위 유지라는 것은 최종적인 유무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 정도 사안이 나오고 성폭력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되면요, 이 부분은 국회 본회의에서 네. 최초가 됐건 최후가 됐건 저는 제명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네. 전 제명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유무죄 네. 여부와 관계없이 워낙 이렇게 네. 지금 현재 온통 국회가 이 지금 여러 가지 공천 논란 가지고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이런 마당에 이렇게 국회의원이 또 이렇게 성폭력 여부 가지고 하면 이건 국회 본회의에서 제명되는 게 맞고 제명될 가능성이 크다,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뒤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게 되는 이 심학봉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주목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